네, 6월 20일을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1부 말미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뭐 흥미롭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이 미스터리한 일인데, 이 이화영의 변호사를 김현지가 잘랐다. 김현지가 누구냐? 이재명이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무슨 뭐 사회운동을 할 때부터 같이 했고, 지금은 무려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입니다. 네. 근데 그 김현지가 오늘 보니까 그 우연이기도 한데, 김현지 관련 기사가 여러 언론에 나왔어요.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다가 보니까 대통령실 인사는 만사 현통, 김현지 현통,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보니까 뭐 문화일보인가요? 문화일보도 나오고 여러 언론에서 갑자기 오늘 그 만사 현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만사 형통이라는 게 있었죠. 이명박 정부 때 이상덕 그 전 국회부의장에서 좀 엄해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만사 옳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옳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일종의 프레임을 막 씌우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 만사 현통은 프레임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예. 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앉아 있으니까는, 총무비서관은 제가 책 소개를 한번 몇 번 드렸거든요. 여기 제가 대통령 사람 쓰기라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 저 안에 보면 총무비서관의 파워가 나옵니다. 파워가 나와요. 일단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고 행정 전반을 총괄을 하고 예산 배정, 조직 개편, 특히 특활비 다뤄요. 예, 총무비서관 그렇죠. 특활비 다룹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 김정숙 막 구두 사고 했을 때, 그때 그 양인혜스 씨가 총무비서관 소속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활비를 다루는 그런 부처고, 또 심지어 행정관들 인사는 다 합니다. 물론 이재명의 뜻을 받들어서 하겠지만은, 자, 지금 만사 현통 모든 일은 이 김현지를 통해야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김현지가 일단 어떤 인물이죠? 제가 서정욱 TV 보신 분들은 뭐 알는데, 예, 저도 저는 1, 2년 전부터요. 맞습니다. 권력 서열이 1위가 김현지라고 했죠. 아니, 선거하기 전부터. 예. 2등이 정진상, 예. 3등이 이한주라 그랬잖아요. 예. 그대로 놓잖아요. 그렇네. 이한주, 예. 정진상, 예. 그다음에 김현지가 1위다. 예. 이게 원래는 정진상이가 1위인데 예. 재판 받으면서 힘이 좀 김현지 쪽으로 예. 쏠린 거죠. 예. 그런데 그 김현지에 대해서는요. 예. 사람들이 보통 그래, 그 캠프 사람들이 세 가지를 모른대. 김현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모른다. 세 가지를 모른대. 예. 친한 사람, 제가 이재명을 오랫동안 모신 사람도 세 가지를 모른대. 예.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뭐죠? 나이를 모른대. 나이 알아요? 모르죠. 근데 아니 총무비서가 막 이력서나 프로필이 나와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활동을 했으면은 거기 20년 전에 이재명이 20년 전에 성남시에서 뭐 활동을 했잖아요. 예. 아니 그때부터. 나이를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난지 동생인지 알아야 되잖아. 아니 그런데 저기 만나지.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면 등록은 했을 텐데. 그러니까 공개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공개를 안 하는 다 거죠. 이력서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나이도 진짜 모른다. 이재명 캠프에 오래 있은 사람이 김현재가 내 누난지 동생인 나이를 몰라. 진짜 오래 있은 사람이 그거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모르는 게 학력을 모른대. 언론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대학교 때부터 무슨 뭐 투쟁 활동을 했다, 뭐 시민운동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대학교라는 건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뭐 성남에 있는 대학교. 예를 들면 송국군 뭐 어디 뭐 고대, 고대 뭐 서울대, 아니고 한양대. 뭐 예를 들면 다 알잖아. 알죠. 웬만하면 그냥 그거 비밀 안 하잖아. 인터넷 보면 알죠 그냥. 더군다나 총무비서관이고 보좌관인데 학력을 모른대.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모르는 하나 더 있어. 뭘 모르느냐? 이재명하고 관계를 모른대. 야, 이걸요. 옛날 김부선 씨가 옛날에 아니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이 도망갈 때 여자 집에 숨어 있은 게 그게 김현지다. 이렇게 김부선이가 폭로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해경궁 이게 이제 해경궁이 있고 그다음에 현지궁이 있다고 했는데 고소는 다 해서 네티즌들 고소했다고. 저는 고소한 팩트만 이야기하는 김부선 씨가 김부선 씨가 이제 여자 집에 숨어 있었다고 자랑하더라. 도망갈 때 교회가 아니고 여자 집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부선 씨한테 자기가 이제 그 도망 다닐 때 수배돼서 도망 다닐 때 교회에 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여자 집에 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김부선 씨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여자가 이제 그 김현지 아닌가 네티즌들이. 그래서 현지궁, 해경궁 이렇게 했더니 고소를 해. 김현지가 고소를 했다니까.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팩트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좌관인지 남녀관인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남녀관도 그렇고 그냥 이제 어떤 진짜 순수한 보좌관인지 그러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 역할을 하는 건지 예. 뭐 뭐 예를 들자면 뭐 돈 관리라도 하는 건지. 돈 관리는 팩트예요. 이거는 그 조명현 씨가 폭로를 해서 그때 그 김현지가 배소연이한테 집에 가서 현금 가져와가지고 농협에 입금해라. 맞아. 지시가 넣어버렸잖아. 맞습니다. 돈 관리는 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돈 관리, 조직 관리 다 하는 거죠. 하여튼 그 나이와 학력과 이재명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른다. 이게 지금 소문이 그렇게 파다합니다. 특히 이게 돈 관리에 뭔가 좀 미스터리한 게 있겠네. 주로 이제 돈 관리를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묻혀버리고 있는데 배소연 씨. 배소연 씨 것도 그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배소연 씨 재산이 도대체 왜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서 국세청에서 조사하다가 지금 이게 중단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안 나오고 있죠.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그냥 도체 이게 저거 다 묻혀버리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묻혀서 나오지 않을 건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찰도 완전히 위축돼 있고 법원도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는 국세청 그리고 모든 권력기관들이 전부 물어볼 거는 거죠. 공수처, 경찰 전부 다 물어볼 거는데 그래도 우리라도 좀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서 계속 이것을 상기를 시키고 각인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재명판 문고리 3인방 이야기가 나와요. 문고리 3인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현지가 총무, 김용채가 인사, 김남준 일부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남 CS부터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죠. 지금 김용채는 경기도에서 나이 40이에요. 경기도에서 처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 김용채는 그냥 신부로만은 3인방에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갑니까? 실제는 뭐 김현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진상 아직도 정진한데요. 둘이가 다 하는데 근데 그 김용채는 그냥 신부로만은 따라서 3명 인사를 다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진상이 김현지, 정진상, 김용채. 김용채는 인사비서관이니까 시키는 대로 실무적으로 하고 김남준은 이제 그 원래 입에 입 대변인. 근데 부소장이니까 요는 인사에 약간 벗겨나 있고 실제는 김현지, 정진상이 하고 실무는 김용채가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일단 어쨌든 지금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현지라는 사람이 이 만사현통 이 유행어를 만들고 있고 그 전에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재명에게 검찰이 출석 통보가 갔을 때 그때 이재명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열고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출석 통제서가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썼던 사람이 김현지예요. 그때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타일의 인물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전쟁을 벌여야 되는지. 아니 검찰에서 출석 통보서가 왔다고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그 3대 미스테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미스테리 그러니까는 자기 이름 그 나이도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학교 같은 것도 감추고 있고 역할을 다 감춘다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만사 머슴통 하는 사람 중에요. 대부분 교도소 갔습니다. 이상득 만사 형통이 그때 이상득도 교도소 갔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형도 있었네요. 그것도 형이잖아요. 노건평도 교도소 갔죠. 그다음에 김현철이 소통령이잖아. 그것도 갔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문고리 3인방도 교도소 갔죠. 지금 정호성이나 다 갔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김현지도 결말은요. 만사 머슴통 하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성남하고 경기 라인이 국정을 접수를 했고 또 성남에서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한주 이런 사람들도 성남에서 일했잖아요. 물론 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들이 역량을 키워서 뭐 강력단체 경기도에서 일하고 뭐 국정도 하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뭐 사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오늘 MBC에서 이한주를 2가지 깠는데 일단 인수위 법률이 있죠. 인수위 법이 있어요. 인수위 법이 있습니다. 근데 국정기획위법이 있나요? 그런데 법적 법도 없이 이게 완장차고 갑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보고하라. 자기가 금방에
대통령이요. 예. 뭐 시행령으로 조직 하나 넣는가 봐. 그런데 이거는 법률하고 틀리잖아요. 틀리죠. 예. 인수위법은 법률이 있어요. 법률에는 없잖아. 예. 뭐 이번에 뭐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하나 엮이는 연는 뭐였는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한 거고 정당성이 저는 약하다.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 이한주가 옛날에 그 정책본부장직을 캠프에 사퇴했잖아요. 그때 부동산 문제였어요. 아니, 그랬지. 야, 그 자리는 사퇴하고 이 자리는 하면 이 자리가 그 자리보다 못하냐. 그러니까. 훨씬 중요한 자리잖아요. 중요하죠. 국정기획위원회. 그만큼 이게 오만한 거다. 그때는 선거 앞두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물러났잖아. 근데 이기니까 완전히 그냥 막가파식으로 막 가는 거잖아. 하여튼 이 법률에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그때는 책임져 물러났는데 지금 이게 더 중요한 자리 한다. 이거는 이게 그 오만한 거죠. 야, 이 생각이 나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재명이 캐나다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거기서 이 김민석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에게 확인해봤는데 해명할 수가 있다고 한다. 자,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한주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이한주는 봉사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봉사직이 아무 그 법정 권한도 없이 각 부처 불러다가 군기잡기 하고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봉사직이죠? 저는 납득이 안 돼. 법률에 근거도 없고 그러게 월급이 없지요. 수당 많이 줍니다. 그렇죠. 뭐 무료봉사, 자원봉사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회면은 어쨌든 그 수당 같은 걸 줘요. 회의 참석해 해가지고. 야,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네. 이것도 그렇고. 무슨 근거로 당신들이 보고받고 다 하느냐? 법의 근거 어디냐? 법이 없잖아요. 아니, 김민석도 지금 총리 아니잖아. 그냥 일반인이잖아. 그런데 가서 보고 다 받고. 그러니까요. 전지 시찰을 하면은 뭐 사람들 나와서 뭐 브리핑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 무법천지.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기자들이 근데 이런 걸 지적 안 해요. 진짜 언론인데 언론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은 권력기관들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법원도 고개 숙이고 레거시 언론들도 지금 그 눈치 보고 있고 뭐 본인들은 미러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미러리 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눈 부릅뜨고 있겠습니다. 무법천지라는 좀 살펴봤고 이 조원석 특검이 지금 정식 출범도 하기 전에 김용현 장관 뭐 구속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뭐 기소권을 발동을 하고 했는데 최종 목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지금? 그렇다 봐야죠. 아마 근데 그 김용현 장관부터 재구속을 하는데 실질 심사하거든요. 23일 날 아마 할 겁니다. 그 판사가 누구냐? 추가 기소해버렸잖아요. 김용현 장관을. 판사가 근데 이거 한성진입니다. 바로 한성진이더라고. 야, 예상외로 유죄를 때린.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칙 판사죠. 그러니까. 따라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원래 자파 판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한성진을 재판을 선비형 은둔 판사다. 이재명을 이렇게 그 강하게 처벌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성진을 믿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별건 기소, 별건 구속은 맞고요. 그렇죠. 아마 근데 그 조원석이 원래 그 윤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앙숙입니다.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때 그 뭐 감사원 때도 그렇고 검사 때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경합을 했죠 문재인 때. 근데 그 조원석에 대해서 검찰의 일반적인 평가는 검사들 들어보면요 한마디로 이게 그 개망나니 수사다. 막 자충우돌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옛날에 같아요. 그 세월호 있죠. 해경들 다 했다가 다 무죄 났잖아요. 구속 못했다고. 그게 조원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뭐 수사를 막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칼자루 쥐어준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뭐 진짜 제가 보기에 좀 절제된 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무지막지하게 개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를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이게 그 목표는 윤 대통령 구속 맞아요.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저번에 제가 이 외환죄까지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까지 뭐 포함을 시켜서 뭐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외환죄는 내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조선일보 보면은 조원석 특검이 검찰이 손 안 댄 윤석열 외환죄 집중수사 또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무작정 막 칼을 휘두르는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외환죄가 성립이 됩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죠. 외환죄는요. 좁은 의미의 외환죄가 있고 그다음에 넓게 그 외환에 관한 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간첩죄,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그 외환죄, 그다음에 뭐 이적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환죄는 이게 정확한 거는
이재명이가 북한에 800만 불 있죠. 네. 이걸 딱 떨어지는 외환죄야. 왜냐하면 이게 그 적국가 통모해서 내통을 한 거지. 이익을 주잖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적죄지, 이적죄. 그렇지, 이적죄죠. 우리가 이득을 주잖아. 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는 이재명이 북한에 가도록 해줘. 이거 완전히 내통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얼마나 북한을 정권을 싫어하는데 네. 내통할 리가 없잖아.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 따라서 그 외환 자체가 통모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죄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법에 그래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통모입니다. 통모.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여기에요. 수사관이 그 특검에 120명이잖아요. 검사가. 예. 그런데 총 수사관이 577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게 대부분 누가 오냐 변협을 통해서 민변이 가요. 민변 변호사들이. 전부 민변이 간다니까. 예. 근데 외환되는 국가 기밀 중에 기밀이잖아. 뭐 무인기가 또 저쪽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민변한테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게 세니까 심각하다. 네. 우리 국가 안보 있잖아. 네. 자기들 비공개로 한대. 보안 때문에 서울 고검을 점령한 거야. 네. 고검의 청사를 빌린 거야. 네. 막 도청 방지 장치하고 막 난리야. 그럼 뭐야? 수사관들이 다 민변인데.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다 이게 북한에 줄줄 셀 텐데 예. 앞으로 이게 국가 기밀이 예. 실시간 예. 누설될 것 같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게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막 국가 기관을 막 흔들고 심지어 뭐 방송위원회 방통위 같은 것도 막 흔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게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입법들도 막 해서 막 흔들 텐데.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힘이 좀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진짜. 근데, 최근에 이런 그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동안 지리멸렬 했는데, 지금도 지리멸렬 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 이슈가 생겼죠. 뭐냐면 김민석 파동이 생겼기 때문에, 김민석 파동을 계기로 여러 차례 현장 위원총회도 하고,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변했다고는 보십니까? 야성을 좀 발휘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뭐 조금 이게 이제 활기를 조금 김민석 사태로 좀 원래 이게 이렇게 투쟁을 해야지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외부에 적하고 강하게 맞서 싸우면 내부가 약간 이게 통합은 되거든요. 뭐 약간 이게 또 스타 주진우 의원 있잖아요. 뭐 법무부 장관 뭐 물론 비꼬는 거지만 그러니까 너도 인사검증 한번 받아봐라 이런 뭐 차원에서 뭐 주진우 의원 체급을 좀 키워주세요. 아 상당히 컸어요. 주진우 컸어요. 체급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주진우 스타도 나오고 당 대표로 나오는. 뭐 당 대표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스타들도 좀 의원들이 나오고요. 이러다 보면 이게 옛날 노무현처럼 그러면 이제 당이 또 활기를 찾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낭만까지 시기면 대박인데 낭만은 이게 또 봐야 돼요. 지금 뭐가 나올지 몰라요. 특히 청와대 있죠. 그거는 논문을 봤는데 55페이지. 그게 우리가 탈북자라잖아. 근데 북한에서만 쓰는 용어 있잖아. 뭐 도반자인지 한 두 가지 용어를 썼어요. 두 가지 썼잖아.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도 안 갔잖아요. 누군가 전 탈북자 같아. 누군가가 대리 출석하면서 그다음에 논문도 대필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 6개월 동안 출국이 한 번인가 있더라고. 처음에 9월 달만 3번 가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 가더니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간 달이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엑셀 보면 출입국 기록도 법무부에서 확인하는 그 양식도 아닌데 지금 엑셀을 했죠. 엑셀을 했는데 그 엑셀도 보면은 안 맞아요. 띄엄띄엄 가 있고 뭐 수업을 했다는 그런 게 증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논문에 지도교수 이름도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야, 지금 석사 논문에 틀리고 또 이게 영어로 쓰고 중국어판 있잖아. 영어는 이게 부인과 아들, 딸에게 감사한다고 해놨더라고. 근데 또 중국어판에는 아들 이름이 없어, 그 국제고. 아들 이름 누락돼 있어. 제가 보기에 저는 탈북자가 아마 대리 출석과 대필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럴 가능성을 보는 거죠. 왜 논문이 너무 엉터리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안 갔는데 청와대 학위를 줍니까? 누군가 가기는 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청와대가 베이징 대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에요. 시진핑의 모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진핑 모교인데 전혀 가지 않고 그것을 주워 쓸 리는 없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야성을 발휘를 해서 뭔가 이번에 김민석을 끌어내리면은 상당히 큰 전국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물론 일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100% 안 한다. 이재명은 김민석을 청렴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자기에 비해서. 자,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이제 전당대회는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국민.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김문수 후보 전 후보는 나올 거로 보는데. 지금 확실하게 그 나오겠다 거의 뭐 사실상 안철수죠. 네, 예. 안철수가 이제 그렇죠, 그 대구 그렇죠. 서문시 안 갔거든요. 예, 야, 안철수 제발. 그거 아니면 갈 논리 없. 예. 안철수는 확실하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은요. 예. 오늘 제가 박상수 변호사하고 했잖아. 자기도 이게 불출마를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마 쪽에 방송을 했다고요. 예, 제가 박상수하고 같이 라디오 친한계. 예, 친한계 박상수 변호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번에는 불출마를 권유를 했다. 예, 전에는 출마가 6, 불출마가 4인데 지금 이게 뒤바뀌었대요. 이게 출마하면 안 된다는 게 6. 그다음에 출마는 4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김종인도 그러고 신지호도 출마하면 안 된댔어요. 네,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그 박상수도 그러고 다 정성구. 이래서 그 지금은 오히려 출마 안 하는 쪽에 6이래. 그렇게 친한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인들이잖아요. 네. 핵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한동훈 뜻이 없으면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저는 한동훈 아직도 반반. 왜냐하면 이게 그 나와가지고요. 질 가능성이 많거든, 김무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시험이 끝나. 그러면 이게 이기도 이게 상처뿐인 영광이야. 그러다가 이기도 지방선거 치면 또 나와야죠. 아니, 그러다가 이게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반한동훈 송원석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삐걱삐걱 하는데 배치 없는 원내대표 할 게 뭐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별로 이게 할 일도 없이 가다가 지방선거 패전하면 책임만 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총선 져서 또 비대위원장 나와. 그다음에 탄핵돼서 대표 나와. 네. 또 지방선거 져서 또 대표 나와. 그러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안 놓으면 한동훈이가 안 놓으면 김문수 후보도 명분은 좀 약해요. 한동훈 놓으면 이게 1대1로 해봐. 제압한다. 예. 근데 한동훈 안 놓으면 이게 굳이 안철수를 제압할 뭐 이유도 없고 저는 한동훈 놓으면 김문수 놓는데 한동훈이 안 놓는다. 그러면 이게 그냥 안철수나 예. 우리 이게 다른 인물로 좀 이게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김문수도 아직은 뭐 놓는다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좀 지금은 뭐 혁신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혁신보다는 일단은 그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지도부는 물론 혁신형도 있어야 되지만은 생존 혁신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존 혁신형 그 지도부가 나왔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그때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법대로에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하고 이준석의 결탁설. 그래서 홍준표가 서울시장, 이준석이 경기도지사 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론에서 이제 그게 막 확산이 됐어요. 확산이 됐는데 지금 홍준표, 뭐 이준석은 더 이상 뭐 거론하기도 그렇고 홍준표가 계속 위헌정당 해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에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가라앉게 만들어가지고 그라운드 제로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뭐 집을 짓겠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현실성은 뭐 부족한데. 국민의힘은 이게 완전히 와해시켜 놓고 자기가 이제 보수 재편하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서 한번 생각이에요. 신당 하는 건데 근데 일반적인 정치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홍준표가 이준석보다 이게 훨씬 약합니다. 훨씬 정치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은요. 개보가 없어요. 8%도 얻었고. 예, 그리고 자기 뭐 젊잖아. 젊고 3명이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3명도 없어요. 홍준표는 나이 70에 또 이게 말도 여러 번복하고 은퇴 선언까지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이준석한테 손잡고 붙어서 개혁신당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뭐 그 가능성 아니면 이게 정계한테 영원히 끝나느냐 이런 거지. 아마 독자 신당 만들면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준석보다 이게 훨씬 영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재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래 봅니다. 이준석도 같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시너지가 없는 게 둘 다 20대 남성 지지층이 겹쳐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효과도 없어요. 둘이 손잡거나 이준석이 지 혼자 하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아마 저는 홍준표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1, 2부를 통해서 계속 드는 생각이 1, 2부 다 통틀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모든 사법기관, 검찰, 경찰, 공수처 전부 다 이재명 쪽에 지우쳐가지고 뭐 특검들은 뭐 당연하고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믿을 것은 내부입니다. 내부에서 이화영이든 김용이든 진실을 좀 밝혀주면은 상황이 상당히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다른 그 메어스 언론에서도 이런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미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걸 다 아는데 네. 미럴이 아니고 정말 초반부터 이 잘못된 점을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해나가는 그런 또 사명감이 다시 생긴 오늘 그 1부, 2부 순서였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